자, 저희가 그동안에 10강 정도를 대정경망 공부를 갖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전망 공부를 많이 해서 했는데, 대정경망 공부를 해보니까, 대종사님의 이렇게, 원통무해하고, 대자 대비하신 그 모습을 읽을 수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 대학생 배움터가 할 때까지는 이제 몇 주가 한 5, 6주가 남을 것 같은데, 새삼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새삼회인데, 본래 목적이 새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새삼회를 결성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새삼회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 교법을 사회화해서 전 인류에게 새삼운동을 전개하도록 새삼회가 결성이 된 건데, 어떤 운동인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넘어가냐? 위로, 좌로. 이게 그렇게. 새삼회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과 인류가 새삼운동을 하는 단체가 새삼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삼운동이 뭐냐 하면, 새삼운동은 새마음운동이다. 이렇게. 새마음운동. 새마음운동이요, 새생활운동이요, 또 잘살기운동이요, 세계평화 실천운동이요, 심전 개발이다. 심전, 마음밭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새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삶, 이렇게 거듭난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역대 이제 성현들을 공경하고 받드는 것은, 우리 대종사님을 받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난 대로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데, 이 성현들은 태어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새 마음 새 몸으로서 거듭나기를 반복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 산 게 아니라 새 마음 새 몸으로 태어난 분들이 이게 성현들이라 해서, 그 성현들의 그 새삼, 거듭난 삶을 우리도 실현하기 위해서 새삼 운동을 했는데, 이것은 새 마음 운동이요, 새 마음으로 새 생활을 하는 운동이요, 잘 살기 운동이다. 이 세상에 잘 살기 운동이요, 또 하나는 심전 개발, 마음밭을 개발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삼운동의 표어가 있어요. 표어가 뭐냐면, 새천지 열려가니 새사람 되어 새세상 주인 되자. 지금 이 세상은 새로운 천지가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천지가 열려간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열려가는 거고, 지라는 것은 물질이 열려가는 거예요. 새천지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이 새로운 세대로 열려가고 있다. 지금 이미 물질은 개벽돼서 열려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정신 세계가 열려가고 있으니까, 이때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 하는 것이 우리의 그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세상,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 새 세상 새 회상 이룩하자. 이런, 우리가 아침에 요가를 하면 항상 외우는 새 마음 표가 있죠. 새 마음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 이룩하자. 여기서 이제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새 종교 이룩하자. 그러면 이 새삼운동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새 회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살기 운동이다.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국 마음 공부하는 건 잘 살라고 하는 것이지 못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살라고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결국 새 마음, 새 생활도 다 잘 살라고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살라고 하는 운동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는, 하나는 새 마을 운동이고, 또 하나는 새 마음 운동이다. 이게 새 마을 운동, 새 마음 운동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 이제 새 마을 운동을 내가 한번 역사를 들여보면,
하라는 것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중국에 하나라가 있었거든요. 요순임금 때 은나라가 있었고 이제 탕임금이 은나라, 주나라는 이제 모왕이 만드는 건데 주나라가 있었는데 이때는 정전법이라는 것을 실시했다 이거죠. 이게 땅이 있으면 큰 땅이 있으면 이거를 이 우물정자로 9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는 그에서 나는 거는 나라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공동이 이렇게 큰 땅이 있으면 그걸 딱 이렇게 우물정자로 나눈 다음에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는 나라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공통으로 경작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세금 거둘 것도 없이 그냥 딱 9분의 1 딱 대를 가져가는 거야. 11조보다 더 많이 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나라에서 다 나눠주니까 너무 이제 그건 자기 거 먹고 사는 거니까 열심히 짓는데 뭐 자기 것만 잘 짓지 않고 거기도 나라 짓고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졌다. 그래서 이게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하은주 시대에 이게 있었다 이거죠.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게 새마을 운동이고 잘살기 운동인데 요거를 그 당나라니 그 후에도 해보려는데 잘 안 됐어요. 이게 하고 우리나라도 해보려고 많이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잘 짓건 못 짓건 그냥 많이 뺏어가요. 관리들이. 그러면 이 양이 막 많이 뺏어가고 조금 뺏어가고 그 막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해놓으면 딱 정해진 거라 더 이상 가져가질 않아요. 이런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들어서 새마을 운동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기부츠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945년인가 6년에 거기 독립을 했는데 그 전에 1910년 20년에는 그 이스라엘에 뭉쳐 살았는 나라를 못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농사 짓기도 어렵고 뭐 개인이 땅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갖고 집단 농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같이 경작하고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 공산주의가 아니게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집단 농장을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래갖고 이게 세계적으로 시오니즘하고 사회주의가 좀 결합된 자발적인 집단 농장을 해서 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로 새마을 운동을 잘한 거는 그룬트비히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룬트비히. 이게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예? 옛날에 이제 1800년이 몇 년대 독일하고 막 전쟁을 했단 말이죠. 하다가 패전을 했어요. 몇 번 패전을 해갖고, 곡창제들 다 뺏겨버렸어요. 뺏기고, 또 패전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돼. 그러니까 막 이게 말하면 전비를 물어야 되니까 나라가 이제 파탄이 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사람들이 땅도 잃어버리고 또 돈 막 다 갖다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항상 전쟁에 진 사람이 다 하니까 나라가 이제 처음 절망에 빠졌는데 브룬트비히라는 사람 1783년 1872년에 목사예요. 목사님이 나와서 국민고등학교, 여기 국민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인 거예요. 국민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뭐라냐, 첫째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교육을 가르치고 또 이제 기술을 가르쳤는가 봐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교육과 신앙을 함께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이렇게 구워요. 밖에 전쟁에서 졌는데 그걸 우리 안에서 찾자 이렇게 하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땅은 덴마크 땅을 사랑하자. 이게 조국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 참여운동을 벌려갖고, 그래,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 조그맣고 막 날씨도 안 좋고 그래요. 나도 이제 덴마크를 한번 가봤대요. 가봤는데, 날씨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그 낙농의 나라, 꽃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새마을 운동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최고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에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인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970년에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지방 장관 회의를 통해서 그때 이제 막 우리나라 공업이 막 처음으로 그냥 막 이런 1970년 우리 대학교 들어가고 1학년 때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도 그냥 공업을 좀 해보려고 뭐 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농촌은 그냥 완전 피폐했어요. 그냥 겨울 되면 그냥 노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놀고 해갖고 완전히 이렇게 피폐됐는데 농촌을 한번 부흥시켜보자 이렇게 해갖고 물론 농촌 사람들도 잘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호가 잘 살아보세요. 우리 노래 몰라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엄청 불렀어요. 우리들은 신나잖아요. 그때는 잘 살아보는 게 최고예요. 뭐 다른 것도 뭐 민주주의고 뭐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잘 살아보.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첫째 지붕을 고쳐. 전부 초가를 스레트를 고치고 길을 좀 반듯하게 놓고 논을 팍 반듯하게 정리하고 그거부터 막 하방하면 막 전부 정부에서 그냥 뭐 시멘트고 뭐 다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는데 농촌지는 거기 새마을 연수원에 전부 교육시켜서 내보내갖고 막 전국을 다 교육시키고 막 수천 개를 만들어갖고요. 10년 만에 딱 농촌이 완전히 개혁이. 지금은 농촌이 더 잘 살아요. 가보면 전부 차 없는 데가 없어요. 농촌 차 없는 집도 엄청 좋고 전부 잘 살아요. 무슨 뭐하고 해갖고 지금은 그렇게 그것이 그때 그랬는데 잘 살아보긴데 근면자조 협동. 근면이란 부지런히 일하자. 자조는 스스로 돕자. 남이 나한테 도와줄 거 생각하고 내가 나를 도우면 남이 도와준다. 협동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해갖고 근대화운동을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지금까지도 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데 한 30여 그 후로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후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지금 성공적 모델로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걸 보러 와서 배워가는 형태로 돼 있다. 가장 새마을운동 중에 성공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새마을운동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이제 이 주체. 우리 새마을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새삼은 새마을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느냐? 지난번 그 평화 포럼에서도 얘기했는데 현대 위기라는 게 있어요. 현대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지금 이 지구가 얼만큼 지속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첫째, 자연환경이 에너지를 과다 사용해서 에너지가 곧 떨어진다. 석유를 저렇게 쓰고 있으니 이게 한정도 없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량없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언젠가 떨어지겠지. 예? 언젠가 떨어지겠지. 가스나 석탄이나. 그렇잖아요. 그게 고갈되어 있다.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환경을 그냥 이산화탄소 기후가 파괴됐죠. 그냥 산을 깎지 그냥 무분별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파괴가 되고 있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올해는 진짜 엄청 비도 많이 왔잖아요. 막 태풍도 불죠. 날씨도 이상해요. 자꾸간 8월 달에 그냥 해를 볼 수가 없고 이런 환경이 돼 있는 것도 이 자연환경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환경이 있다. 극심한 갈등과 대립. 사회, 국가, 민족, 종족, 종교가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데 제대로 이 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강자와 약자가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다. 강대국과 약소국, 경영자, 노동자, 상사, 직원, 공산주의, 민주주의 엄청 지금 대립하고 우리나라도 이 동서로 대립하고 야당, 여당 대립하고 엄청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강자, 약자가 대립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폐기가 있다. 이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있어서 있고 실패의 늪이 빠져서 이게 폐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합리가 기승을 해서 사회 도덕성이 붕괴되고 범죄, 테러,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환경은 어떠냐? 물질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사람이 물질의 노예화가 돼서 이게 물신앙이 등극했다. 그냥 물질이 신앙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실종되고 인성이 파괴되고
가치관이 물질을 얻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는 가치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극심한 원망과 상극 등으로 사람의 마음이 점차 이렇게 깊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잘 살라고 하고요. 잘 살라고 하는데 이게 더 못 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질 개발하는 것도 잘 살라고 개발한 거잖아요. 잘 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잘못하면 못 살게 돼 있다 이거죠. 잘 살라고 하는데 잘 못 사는 게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잘 살라고 하는데 못 사는 이유. 우리 사람 인류가 잘 살라고 막 물질 개발했는데 그 물질 개발한 게 막 기후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세상에 못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잘 살라고 하는데 왜 못 살게 됐냐? 왜 그럴까요? 이걸 맞추는 사람은 우리 고성도가 누구냐? 이거 고민국이 왜 고성도가 됐지? 정명이 고성도야. 그래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왜 생각하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게 네 종류가 있어요. 성품이란 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성품은 정신이 있으면 정신의 아버지가 성품이에요. 성품은 미운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그냥 우주 천지 자연 그 자체가 성품이에요. 그렇죠? 정신이라는 건 성품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옮겨온 게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란 게 있고 뜻이란 게 있다. 뜻이란 건 뭐냐면 희로애락 애호욕 그 7정이란 말이에요. 삼독 오욕심이란 말이에요. 오욕심인데 이 마음을 누가 정신이 들어서 마음을 운전하면 온전하게 운전해야 되는데 정신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제일 선자가 누구예요? 뜻이죠. 희로애락 애호욕에다가 삼독 오욕심. 삼독 오욕심이 뭐가 돼요? 운전을 한단 말이죠. 이게 보면 사람에게 문패를 어떻게 다뤘냐면 사람 문패를 말하면 정신에다가 이렇게 우리 수양연구 취사로서 문패를 달고 사는 게 아니라 탐심, 진심, 치심이 호주가 돼 갖고 오욕, 칠정을 갖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탐심, 진심, 호주가 탐심, 진심, 치심 이게 삼독심이 돼 갖고 삼독 오욕이 돼서 운전을 누가 하냐? 칠정, 희로애락 애호욕이 들어서 한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들어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누가 운전하냐 하면 정신이나 성품이 시킨 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제일 막내 손자인 희로애락 애호욕 오욕심이 시키는 대로 마음을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욕심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운전하기 때문에. 욕심이 운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과속을 하게 된다. 과속을 한다. 욕심은 과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류가 지금 이 자연공해가 일어난 건 왜 그럴까요? 잘 살려고 물질 개발했는데 과속을 했어요. 너무 개발한 거예요. 너무나 탄산가스를 많이 내고 이게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내보니까 욕심으로서 운전해서 과속을 한 거예요. 이 과속하면 그건 좋은데 또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머리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불이 탁탁 붙어 이게 꺼지질 않아요. 그냥 욕심이 차갖고 불이 붙어서 막 서로 막 돈 잘 벌고 개발하고 하려고 불이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또 사람의 눈은 어떻게 됐어요? 봉사가 돼서 어두워져 버렸다. 진리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 이 세 가지 병이 생긴 거예요. 머리에 불이 붙고 눈은 봉사가 됐고 과속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 세상이 이렇게 못 살게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위기는 사람의 욕심이 들어서 과속해서 생긴 것이요. 자연 생태계 파괴는 사람의 욕심이 과속으로 물질과 국토를 개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위기를 극복하려면 욕심을 항복받아야 된다. 이 욕심을 항복받아야지만 현대 위기를 항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하므로 심정 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가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을 평화를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정 개발이 뭐냐? 마음밭을 개발하는 것이요.
욕심을 항복받는 것이요. 정신이 호주가. 희로애락이 호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이 호주가 돼서 마음을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심정개발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심정개발은 뭐냐 하면 옛날부터 이 새마음운동이 심정개발은 새마음운동인데 옛날에 부처님도 새마음운동을 하셨고 예수님도 새마음운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자님도 새마음운동을 하셨다. 부처님의 새마음운동은 뭐를 갖고 했을까요? 부처님의 새마음운동. 응? 누가 아는 사람? 예, 봐요. 부처님은 뭐 갖고 새마음운동을 했어요? 개정회로 했다. 개정회. 개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개문이라는 건 욕심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지 말고 절제하란 말이죠. 욕심을 절제하라. 정이라는 것은 일심통일을 해. 통일을 해갖고 마음을 탁 안정시키는 거고 해라는 건 지혜를 밝히는 거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자님은 뭐를 갖고 했어요? 공자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충효율이에요. 충이라는 게 뭘까요? 충이란 거는 임금한테 충성하는 것만 아니라 충이라는 건 자기 진실한 마음을 다 바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나라한테 충을 하고 그 나라는 백성한테 다 바치고 이렇게 서로 하는 거예요. 임금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백성을 위해서 다 바치고 백성은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치고 이게 충의 원래 뜻이에요. 중심이라는 가운데 중자 중심이라는 것은 온 진실한 마음을 다 바친다. 이게 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뇌에 한다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자기 모든 걸 그냥 딱 바치는 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무상보시하는 거 뭐야? 충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위로 이게 원래 충의 의미인데 이게 잘못해갖고 임금님한테 바치는 것만 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효라고 하는 거는 근본에 보답하는 거예요. 근본에 보답하는 거. 그 다음에 열이라는 거는 기조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신의를. 이걸 갖고 이제 새마음운동 했대. 옛날에는 충효열을 갖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 갖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신망해. 믿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 믿지 않으면 천국 갈 데 없다. 희망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에덴 동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새마음 운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뭐 갖고 새마음 운동을 하실까요? 응? 첫째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사막을 갖고 이 새마음 운동을 하셨다. 이 정신수양이라는 거는 머리에 타는 불을 꺼자.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왜 타는 불을 꺼야 되냐면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는 성품으로 부모로부터 정신이라는 게 뭐냐? 정이라는 건 뭐냐면 정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밀하다. 아주 세밀하다 이 소리예요. 정이라는 거는 정밀하다. 신이라는 건 싱그럽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정밀하고 싱그러운 정신이 있는데 일심이 통일되면 정밀하고 싱그러운데 이것이 혼탁해지고 더러워지고 해갖고 이걸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그 소설하는 책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이냐? 정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슬픈 게 뭐냐 하면 정이 흩어지는 게 일심통일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제일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정신이 흩어지면 제일 슬픈 거예요. 이거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정신을 맑고 깨끗하고 통일되게 기르는 것이 이것이 말하면 정신수양이에요. 수라는 건 마음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모든 걸 씻어버리고 닦아버리고 통일시키는 거예요. 양이라는 건 그 새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수양 자체가 새 마음 운동이에요. 새 마음을 양을 기른다고 했잖아요. 정신의 아버지는 성품이요, 정신의 아들은 마음이요, 정신의 혼자는 칠형제가 있다. 희로애락 애구역이라고 해요. 희로애락 애구역. 그렇죠? 이 성품이라 하는 것은 밉지도 곱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인데 그 정신이 그 아들이 7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희라는 건 기뻐하고 로라는 건 성내고
애는 사랑에 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락은 즐거운 거고, 그 다음에 애는 슬프는 거고, 구는 겁나는 거고, 욕은 욕심이다. 이 욕심이 손자가 들어서 마음을 운전해갖고, 할아버지 머리를 그냥 탁 빼버렸단 말이야. 성품자를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껍질만 말라 살게 돼갖고, 이게 머리에 불이 타는 거예요. 머리에 불이 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정신이 혼탁해져갖고, 신이 어두워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가장 필요한 게 정신 수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염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무시선도 하고 이렇게 정신 수양을 다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 하나도 수양 안 하고 쓰기만 해요. 밤낮 없이 쓰기만 하고 저녁에 테레비 보고 또 마카트 쓰고 막 술 마시고 이렇게 쓰고만 하니까 이게 병이 안 들어요. 이게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에? 우리 그냥 인범이는 그냥 누구 여학생 하려다가 이제 그만뒀지. 정신을 뺏기는 거야. 아니 이게 말하면 이 대학교는 대학원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해갖고 이 자성을 개발하고 인성을 개발해야지. 엄한 데다 신경 쓰면 이게 실정이 들어갖고 다 내 정신을 먹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눈을 봉사가 됐다 이거죠. 뭐냐면 일과 이치가 있는데 일에는 시비가 옳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욕심에 걸려서 옳은 것을 그런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보니까 그것이 봉사다. 이에는 나만 이렇게 하면 해가 되는 것이고 남을 이렇게 해야 내가 이런 것인 줄 모르고 나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자꾸 남을 이렇게 해야 내가 이로운데 자꾸 나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게 봉타라 이거예요. 진리를 볼 줄 모른다. 행사라는 건 뭐냐면 살면 죽게 돼 있는데 안 죽으려고 빠둥거린다 이거죠. 그것도 봉타다. 거래는 가면 오는데 죽어서 가면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봉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사 원리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사라는 게 뭐냐 실제로 생사를 닥쳐보면요 마음이 확 뒤집혀요. 누가 가까운 사람이 확 돌아가셨다 그러면 막 마음이 어찌 갈 줄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누구나 이 형제나 이렇게 돌아가면 마음이 그때 탁 안정해.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딱 안정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도 이렇게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이 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한 5, 6년 전인데 동생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게 86세, 87세가 됐어요. 너무 오래 다주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생사가 원래 없고 거래지 이렇게 생각을 딱 마음을 놓고 마음을 딱 안정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딱 안 하고 딱 마음을 안정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다가 그러면 시골에 있으면 거기 누가 갈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대전에다가 우리 형제들은 다 대전 사는데 대전에 있으면 여기 서울 사람이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말고 고려대학교로 올려라.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 그래갖고 고려대학교로 막 동생이 해갖고 다 옮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하고 우리도 이제 원불교도 선전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사방에서 막 엄청 오더라고요. 막 한 500명이 왔다. 500 엄청나게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그냥 다 안정하고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이렇게 했더니 낸중에 이제 어머니 한번 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시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고 돌아가셨다 생각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시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 안정돼갖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동안에 막 법문을 들었더니 그렇게 하더라. 내가 이제 어떤 분이 누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마음을 어쩔 줄을 모르고 몇 달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생사는 거래고 원래 없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탁 안정하라고 했더니 탁 마음을 안정하더니 그 다음에 이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사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연구를 해갖고 우리 집안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과라는 거는 선한 일을 하면 선과가 돌아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과가 돌아오는데 악한 일을 해놓고 선과를 바란다. 악인을 심어놓고 선과를 바란다. 이게 안 맞잖아요.
하기는 잘못해놓고 받기는 잘 받으라니까 이게 봉사라 이거예요. 어? 여수라는 건 내가 줘야 저쪽에서 오는데 나는 주지 않고 오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것도 안 됐다. 이게 전부 진리.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살아요.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요. 예? 그렇잖아요. 악을 심어놓고 선과를 받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줄을 모르고 그냥 생사에 그냥 안 죽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진리의 눈을 떠자 이거예요. 그래서 일과 이치를 모르는 봉사가 되었으니 사물의 물리, 학문의 물리, 진리의 물리를 얻어서 깨달아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과속하는 거예요. 과속을 하고 법도 있게 생활을 하지 않는다. 너무나 과속을 하고 있어요. 뭘 과속하냐? 요새는 너무나 하여튼 일을 많이 시켜. 아니 수양을 좀 시켜야지. 정신 수양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어? 이게 계속 일만 시켜도 자꾸 회타만 발전하면 이건 뭐냐면 지도자들이 과속을 하는 거예요. 과속. 그러면 뭐 잘 될 것 같죠. 머리가 계속 뜨면 이게 창의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매일 그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은 좀 상당히 항의 논리도 주고 뭐 창의력 하니까 이 창의로운 게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회사에서 그렇게 일만 시키는 그런 저급한 이런 게 창의성을 나오게 하는 이런 일을 시켜야지 그냥 뭐 일만 시키는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과속을 말해야 돼요. 과속과 미흡한 건 또 안 되죠. 안 되는 것도. 그래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을 너무 하게 되면 화기가 올라. 화기가 오르면 이게 안 가라앉으면요 내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니니까 공과대학이니까요. 막 공과대학이 하다 이게 그럼 발명 같은 걸 많이 해. 막 생각을 해야 돼.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딱 생각하면요 이 끊이질 않아. 가면서도 자꾸 생각 그게 뭘까 계속 생각하니 끊이질 않게 돼요. 그래도 나는 이 원불교 다니니까 뭐 아침에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법회도 보고 하니까 쉬잖아요. 다른 교수들은 이게 끊임없이 생각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공과대학 교수들이 참 불쌍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과대학 교수들은 정리되면 팍 늙어버려요. 계속 생각만 하니까. 우리는, 내가 제일 뭘 부러워하냐면요. 저는 이제 하와이를 지금 20년째 갔잖아요. 뭐 한 30번 갔을 거예요. 뭐 다른 걸로도 가고.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거예요. 가서 그냥 8박 9일 갔다 오거든요. 딴 나라 한 번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냐. 내가 하와이 가는 훈련을 만들어갖고 그걸 인솔하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안 갈 수가 없어. 요때 코로나라 못 가죠. 내년에 막 가자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다. 우리 저기 덕기 씨도 그냥 부인하고 한번 같이 가면 사이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근데 돈을 좀 모아. 어른 220만 원인가 들고요. 학생은 좀 싸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한번 갔다 오면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거기 진짜 그렇게 거기서 갔다 오면요 한국 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냐. 너무나 공기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 오니까 자연적으로 머리가 식는 거예요. 난 그래 식는데 그래도 나는 원불교 때문에 일이 많았지만 딴 교수들은 글상 하루 종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또 하고 밤낮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학문하는 사람들은 이거 머리를 식혀야 돼. 불을 꺼야 돼요. 불을 꺼. 지금부터 그냥 막 연구하고 또 하고 하면 이게 특관이 딱 들어갔고요.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이게 불 끄는 거예요. 불 끄는 거예요. 불 끄는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걸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영어 같은 거 하면 뭐 영장문 읽고 시도 읽고 그러면 좀 흥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 공과대학 그게 아니야. 뭐 계산하고 수학을 해갖고 뭐 풀어내고 아이고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데 또 사람마다 다른가 봐. 그게 최고 좋대요. 그냥 맨날 그게 좋대요. 우리 대학교 가면요 그 교수들이 오면 있잖아요. 우리 교수들 있잖아요. 우리 대학교 때 오직 기계공학이 최고예요. 세계 최고예요. 기계공학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기계공학만 만나면 기계공학 발전하는 거. 어떻게 해, 그러냐. 거기 따른 만나면 전부 다 기계공학이야, 그냥. 기계공학이 발전해야 이 세상이 잘 된다는. 좌우가, 어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에어컨이란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서울대 김효경 교수라면 있었는데, 이제 뭐 거의 살았으면 100살쯤 됐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건데, 지금. 내가 그전에 한 15년 전에 보고 못 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에어컨을 이제 난방, 에어컨이라는 게 냉난방이라는 걸 들어왔어. 그래서 냉난방을 그분이 가르쳐. 우리나라 처음으로 가르친 거야. 우리는 이제 그걸 배웠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냉난방이 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그냥 오직 냉난방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저기 만덕산에 가면 이 냉천이라는 게 있어요. 찬물이 나와. 여름에 4도씨가 막 찬물이 나와요. 겨울에는 막 따뜻한 이 찬바람이 나와. 이 도대체 막 바위 속에 찬바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고 저기 이제 한 20명을 데리고 이 건과대 교수를 데리고 거길 갔어요. 김효경 교수 그 만덕산 가서 이렇게 보고 이제 하룻밤 자고 막 설치를 하고 거기다 막 원인을 해갖고 이렇게 사이언스 네이처에다 내자고 뭐 돈도 받았어요. 막 어디서 프로젝트를 받아갖고 막 해갖고 1년간 해서 막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좀 더 해야만 될 것 같은데 한 반밖에 못했어요. 원인은 찾아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만덕산 한 보니까 참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보면 내가 가만 보면 공과대학교는 좀 불쌍해요. 그냥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불쌍한 게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수양을 하고 머리 끄고 뭐 진리에 눈도 뜨고 뭐 이런 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불교 이렇게 다니는 것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자. 현대 위기는 욕심 때문에 과속이 들어서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 인성이 파괴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근본으로 돌릴 것이냐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사이게 상극이 돼. 이게 위에 말하면 이게 회사에 가면 그 윗사람하고 아랫사람 어디 가든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가 있잖아. 이것이 그냥 제대로 화합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뭔가 불만이 있고 상극이 있고 이 상극으로 상극 영켜들이 가지요. 이 원만하게 가는 것들을 못 봤어요.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35년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된 거는 우리과 교수들이 화합을 잘한다. 화합을 해갖고 한 덩어리가 됐다. 이게 최고로 힘은.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기획과 교수들은 우리는 하나다. 그래. 이 교수들이. 그래서 교수과 이제 28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임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수들은 그냥 각자들이 가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낮은, 제일 밑에 있는 교수가 전부 다니는 문을 딱딱 두드려. 점심시간 됐습니다. 나오세요. 딱 두드려 다녀. 그러면 쫙 나오면 반 정도 나와갖고 한복에 가. 그러면 다른 과에서 저기 군대 아니야, 군대. 항상 밥 먹으면 최소한 10명이고, 막 15명 가고, 막, 식사를 같이 하러 다녀요. 응? 그렇게 있어서, 이거 어떻게 돼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제가 처음 갔더니, 노인 교수 둘이 있어. 근데 항상 둘이 같이 다녀. 너무 쓸쓸해 보여서 내가 제일 젊은 교수인데, 같이 따라 붙었어요. 나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제 셋이서 같이, 노인 둘하고 제일 30대하고 같이 가. 그러면 항상 식사 되면 나를 불러. 그러니 다 대입하냐. 셋이서 맨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셋이 다니는 게 막 10명을 전체가 이렇게 하게 됐다. 그것도, 그거 참 좋은 거더라. 그래서 참, 우리 학교는요, 교수 뽑을 때는 딴 데는 막 일주일 가도 안 되고 막 서로 뽑자 하던데, 우리는 그냥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요번에 여기 뽑아. 여기 뽑아. 고대가 좀 너무 적은데, 좀 고대 뽑지. 서울대가 뽑지, 일한다니까. 서울대 고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렇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디 그렇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 새삼운동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 가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보면 너무 오래 갔는데 이따 지금 보면 상사하사가 뭐가 되냐면요, 그냥 모이면 그냥 흉보.
안 그래요? 케이티는 안 그런지 모르지. 그냥 하다끼리 보면 이 사람 흉보고, 그거 안 보면 속으로 막 별로 이렇게, 막 흉보고, 그렇죠. 이것도 유명하죠. 속으로는 요새는 안 그래? 요새는 안 끊었어, 이제? 아니, 요새는 끊었대. 옛날에는 많이 그냥 내적 말을 엄청 잘했는데, 요새는 끊었대. 그러더니 이게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적 마르게 하고 이게 해갖고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가 안 되는데 안으로 마음속으로 그 내적 마르기를 끊고 분별 망상을 끊고 밑에 사람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 아랫사람 공경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탁 만들어서 이게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사회 국가 세계로 이런 해마음 운동을 이제 처음에 이게 불 끄고 이게 울던 위험하니까 이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병을 고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잘 써서 이게 하나로 되는 이런 운동을 좀 벌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하나씩 이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